60대 이상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다 깨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바로 그 해결책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설치셨던 분이라면 이제 그 고통을 끝낼 준비가 되셨다는 뜻이겠지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아주 잘하신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밤에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진료해온 김현명 원장입니다. 제 나이도 이제 6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저 역시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는 밤에 2번, 또 어떤 날은 3번, 심하면 5번까지도 깨는 일이 반복되었죠. 언제쯤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 아마도 제 이야기 속에 본인의 경험이 겹쳐 보이실 겁니다. 이런 증상이 단지 불편한 정도라고 여기셨다면 더 큰 위험을 놓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밤잠을 방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골절을 입을 위험도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에서 이로 인한 낙상이 병원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죠. 수백만 원의 치료비는 물론 회복 기간 동안 일상생활의 독립성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작은 문제가 노후 삶 전체를 위협하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만 실천해보셔도 그 효과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실용적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밤새 화장실에 가지 않고 연속으로 7시간을 푹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단 5분만 투자하시면 오늘 밤부터 야간요 문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40년 넘게 진료해온 제 경험에서 나온 확실한 방법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립니다. 저 역시 이 문제를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진심을 담아 하나하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병원에서도 잘 설명해주지 않는 야간요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오늘 밤부터는 편안한 숙면이 가능해집니다. 야, 이제 매일 밤 소변 때문에 중간에 깼던 지난 날들을 끝내고 맑고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해볼까요? 먼저 야간요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밤에 화장실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생각이 바뀌실지도 모릅니다. 야간요는 잠을 자는 도중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몇 번 깨야 야간요로 보는가 하는 기준입니다. 나는 새벽에 한두 번 정도 깨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밤에 단 한 번이라도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깬다면 야간요로 진단됩니다.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40대의 40%, 50대의 50%, 60대의 60%가 밤에 최소 한 번은 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90대의 경우는 무려 90% 이상이 이런 경험을 한다고 보고되었죠. 나이가 들수록 야간요는 매우 흔해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밤에 2번 이상 깨는 경우부터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료의 목표도 완전히 안 깨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한 번 이하로 줄이는 데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요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 야간요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고 낮 시간의 활동성과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전날 먹은 점심이 기억나지 않고 약속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기억력이 점차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기 같은 가벼운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피곤함과 무기력함은 계속되고 결국 우울감까지 깊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밤중에 정신이 완전히 들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면 고관절이나 척추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상이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골절되면 최소 1년 이상을 치료받아야 하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양병원 생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8세인 박영수 어르신은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다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비용만 해도 300만 원이 들었고 그 뒤로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으셨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보행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혼자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 위험이 3배나 높습니다. 더욱이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면 1년 이내 사망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 나아가 생명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왜 야간뇨를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지 깊이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우선 나이가 들수록 왜 밤에 자꾸 소변 때문에 깨게 되는 걸까요? 방광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혹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항인뇨,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 항인뇨, 호르몬은 쉽게 말해 우리 몸 안에 수도꼭지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이 되면 이 수도꼭지가 자동으로 닫히면서 소변 생성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낮에 물을 많이 마셔도 밤에는 편안하게 숙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기능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항긴뇨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수도꼭지가 제대로 닫히지 않으니 잠든 동안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결국 그것이 당신을 잠에서 깨우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방광 자체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이 풍선처럼 잘 늘어나고 많은 양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방광이 점점 딱딱해지고 수축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차도 바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가 오게 되는 것이죠. 남성의 경우 60대 이후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립선은 도넛처럼 요도를 감싸고 있는데 이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 통로가 좁아져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밤에 조금만 더 만들어져도 방광은 금세 가득 찬 것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방광을 지지해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방광이 아래로 처지고 그로 인해 소변을 참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여성들은 과민성 방광 증상을 겪습니다. 이는 실제로 소변이 꽉 차지도 않았는데 방광이 마치 가득 찬 것처럼 신호를 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시간에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뜨거운 국물이나 수분이 많은 과일 혹은 맥주 한 잔을 즐기는 습관이 있다면 그만큼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영식 어르신은 평소 다리가 잘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낮에 서 있는 시간이 길면 다리로 수분이 몰리는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온몸으로 퍼지면서 결국 소변으로 전환되어 자꾸 밤에 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밤에 소변 생성을 조절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방광은 더 예민해졌고 항인효, 호르몬은 줄어들었으며 체내 수분은 밤에도 계속 소변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당신의 밤을 깨우고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겨내고 밤새 푹 잘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으며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
효과를 확인한 검증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낮 동안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수분은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약을 드시기 위한 최소량의 물을 제외하고는 물이나 국물, 과일, 맥주 등 수분을 포함한 모든 음식 섭취를 자제하셔야 합니다. 특히 국물 음식은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국밥이나 찌개, 탕을 드시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국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한두 숟갈이라고 해도 그것이 야간뇨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건더기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사 후 과일을 드시는 습관도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되도록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의 수분 분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최소 3시간 동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다리에 몰린 수분이 밤새 몸으로 퍼져 소변으로 전환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수분 이동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75세 이영우 어르신은 매일 밤 3번씩 깨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TV를 보실 때 소파 위에 다리를 올리는 습관을 들이신 후로 밤에 한 번만 깨어나게 되셨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올리거나 침대에서 쿠션을 다리 밑에 두는 방식으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단 30분만 꾸준히 하셔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는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잠자기 직전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것입니다.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 굳이 가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렵지 않더라도 꼭 가셔야 합니다. 이건 마치 장거리 운전 전에 미리 주유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방광을 비운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야 새벽에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료실에서도 마려운 느낌이 없어서 안 갔다 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광에 소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밤사이 추가로 생성되는 소변과 합쳐져 방광이 금세 가득 차게 됩니다. 자는 동안 방광이 자극받지 않게 하려면 취침 전에 완전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분들 중에는 서두르며 소변을 보는 분들이 많지만 천천히 끝까지 비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수면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빛은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몸이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밤에 자동으로 분비되어야 할 한긴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소변이 계속 생성됩니다. 스마트폰은 아예 침대 근처에 두지 마시고 조명을 줄인 조용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밤중에 자다가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에서 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화장실에 가시는데 사실 이 행동이 야간뇨를 더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말로 방광이 가득 찬 느낌이 드는지 참기 어려운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약간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라면 그대로 눈을 감고 다시 누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자다 깬 것은 실제 소변 때문이 아니라 수면의 깊이가 얕아져서 쉽게 깼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눈을 뜨게 됩니다. 이때 화장실에 바로 가는 습관이 몸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됩니다. 깼다, 화장실 간다는 식으로 뇌가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약간의 불편함을 참고 다시 누워있으면 우리 몸은 서서히 밤에는 소변을 적게 만들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재적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야간뇨와 가짜 야간뇨를 구분하고 개선하는 핵심입니다. 처음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반복하면 서서히 몸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밤에 소변량도 줄어들며 중간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결국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 날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 사례가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다음 5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저녁 수분 섭취 조절. 둘째, 다리 높이 유지. 셋째, 잠자기 전 소변 보기. 넷째, 핸드폰 사용 금지. 다섯째, 자다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 가지 않기.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더 이상 밤에 깨지 않고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느끼시겠지만 일부는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신호가 나타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꼭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변 때문에 밤에 2번 이상 깨는 일이 일주일에 4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 빈도로 반복된다면 단순한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치료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두 번째는 낮 시간에도 소변 관련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낮에 자주 소변이 마렵거나 참기 어려운 요의가 생기거나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요실금이 시작된 경우에는 단순한 야간요가 아닙니다. 방광, 전립선, 신장, 심장 등 여러 장기에서 문제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몸이 붓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특히 종아리, 발목, 얼굴 등 특정 부위가 붓고 아침에 손등이 퉁퉁 부은 상태로 일어난다면 신장 기능 저하와 같은 중대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잘 붓는다 거나 밤에 깨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이 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면 무엇부터 하게 될까요? 우선은 아주 간단한 검사로 시작합니다. 배뇨 일지를 작성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방광과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이나 심장 기능까지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며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를 미루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의 이상은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을 오래 방치하면 결국 수술이 필요한 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했을 때와 늦게 발견했을 때는 결과에서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좀 불편하지만 참아보자 또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는 생각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내 몸의 이상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의사인 저도 직접 진찰해 보기 전에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헷갈릴 땐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한 번 더 찾아가 보십시오. 정기검진처럼 미리 점검하는 습관이 큰 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밤마다 자주 깨며 피곤한 아침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편안한 숙면을 되찾을 것인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천법은 어느 하나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물 마시지 않기, 다리 올려두기, 자기 전 화장실 다녀오기 이런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정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또는 자려고 누워서는 핸드폰을 보지 않겠습니다. 처럼 간단한 문장 하나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그 한 줄의 댓글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결심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다른 건강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곳 댓글창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밤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개운하게 눈을 뜨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